어머님 미치셨어요? 우리 집을 도대체 왜 팔았어요? 형광등이 쏟아지던 인천공항 귀국장 새벽 1시. 금속 바퀴 소음과 방송 안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떨림 없이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다. 새 빨간 도장이 찍힌 계약서.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친 채 주저앉았고 장도윤은 내 눈을 더듬었다. 열쇠가 맞지 않더라며 이게 말이 되냐며.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셋의 7년을 뒤집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평생 말 못할 말들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 집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아니란 듯 천천히 말했다. 그 일은 석 달 전 새벽부터 시작됐다. 나는 김영순, 72. 새벽 5반은 내 하루의 출발점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깬다. 주방 불을 켜면 싱크대 스테인리스가 차갑게 빛난다. 쌀을 씻는 물이 맑아질 때까지 두어 번 돌려 헹군다. 막내 장도윤 부부와 함께 사는 지 7년, 밥솥은 늘 3인분으로 맞춰 놓았다. 습관은 사람보다 질기다. 아파트 단지 창문을 보며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 저마다의 불빛이 같은 시간에 켜진다. 세상은 규칙적으로 깨어나는데 내 안은 늘 조금 늦는다. 국이 보글보글 끓어 향을 퍼뜨리면 예전엔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냄새 좋네 했었다. 이젠 시계를 본다. 서지은은 7시, 도윤이는 8시. 부엌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에는 작고 날카로운 것이 하나씩 쌓였다. 어머니, 커피 있어요? 문 열자마자 며느리가 묻는다. 인사는 늘 뒤였다. 나는 상을 봐라 라는 말을 삼킨다.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 2스푼. 그녀는 식탁 옆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도윤이도 같은 동선을 밟았다. 커피, 방, 문.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김 한 장 쓱, 장국 한 숟갈. 젓가락 끝에서 한숨이 났다. 현관이 덜컥 열리고 택배 상자가 들어왔다. 스티로폼 테이프엔 굵은 글씨가 선명했다. 냉장 보관. 보낸 이는 이선옥. 건강식품과 반찬들이 차고 넘쳤다. 우리 엄마가 또 보내셨어요. 지은이는 상자를 열며 밝게 웃었다. 도윤이가 덧붙였다. 장모님 정성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말끝이 흐려졌지만 내 귀엔 정확히 꽂혔다. 농담이라기엔 묵직했고 진담이라기엔 가벼웠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는 조용히 그릇을 씻었다. 싱크대 물소리가 마음의 소음까지 씻어주면 좋으련만 물은 그저 아래로 떨어질 뿐이었다. 점심 무렵 지은이가 프린트한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다. 형광펜으로 알록달록 표시된 유럽 6박 7일 일정표. 혹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여기에 맞춰주세요. 시차 있으니까요. 친절한 설명은 급한 일 아니면 연락 말라는 부드러운 경계처럼 들렸다. 일정표 아래 굵은 동그라미. 출발은 내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우연일 뿐. 그러나 우연은 아프다. 저녁 이선옥이 들렀다. 된장국 물색이 고운 김치, 손질된 채소, 영양제 몇 병, 과자 봉지들. 사위, 이거 챙겨가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살갑고 따뜻했다.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꺼내고 물잔을 채웠다. 리모컨 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웃음을 배경음처럼 두었다. 우리 사위가 효자야. 저희가 뭐요? 서태수 아버지 건강 때문에 가는 거니까요. 그 대화 사이사이에 내 자리는 없었다. 같은 집인데 나는 늘 문턱 바깥 공기였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얕았다. 이불 위에서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정리해 둔 서류였다. 명의는 내 이름. 남편은 그때 말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해둬. 그래야 당신이 편해. 그 말은 그때도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또렷했다. 내 이름, 내 집. 나는 불 꺼진 방에서 작은 도장을 조심스레 만졌다. 잉크 냄새가 없는 도장. 그러나 삶을 찍는 건 언제나 묵색이었다. 이틀 뒤 지은이는 더 분주해졌다. 캐리어가 거실 가운데 놓이고 새 옷과 모자, 선글라스가 소파 위를 점령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모두 친정 방향에서 왔다. 혈압약 챙겼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공항 몇 시에 도착하는지. 나는 그 말들의 속도에 끼지 못했다. 대신 싱크대 및 휴지통 비닐을 갈았다. 작은 일은 내가, 큰 일은 그들이. 역할 분담표는 그들이 그린 적 없지만 늘 정확했다. 내가 없는 여행. 내 생일이 낀 일주일. 나는 달력의 숫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작년엔 작은 케이크가 있었다. 촛불 2개와 웃음 한 줌. 올해는 달력 위 동그라미만 있었다. 괜찮아. 혼잣말은 오래된 양말 같았다. 신으면 늘 편하지만 밑창은 얇아진. 병원 검진 날 나는 혼자 갔다. 접수 창구 유리창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한국에서 가장 바쁜 단어다. 진료실 벽 시계는 침묵으로 나를 밀어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손이 작아 보였다. 할머니 자리 표시 등은 친절했지만 내 마음 자리에 앉은 이는 없었다. 저녁 둘은 또 친정에서 밥을 먹고 왔다. 반찬통에 친정표라는 라벨이 붙은 듯 했다. 냉장고 상칸에 몇 날 며칠 내 반찬은 그대로였다. 엄마, 여행 동안 응급 상황 생기면 형들한테 연락하세요. 도윤이가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혼자 다니세요라는 문장도 보였다. 나는 메모를 오래 봤다. 그래. 이런 것까지 적어줘서 고맙다. 그러나 메모엔 늘 내 위치가 비상구였다. 평소엔 닫혀있고 화재 때에만 찾는 곳. 토요일 둘은 친정에 다녀왔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지은이가 형식처럼 물었고 나는 형식처럼 고개를 저었다.
돌아온 손에는 또 반찬 보따리. 장모님이 또 많이 싸주셨어요. 도윤이의 표정엔 자랑이 섞였다. 나는 웃었다. 웃음은 예의였다. 나는 밤마다 사진첩을 펼쳤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구나 카메라 가운데를 봤다. 가족이라는 중심이 있었다. 큰아들 장도현은 독일, 둘째 장도훈은 부산. 못 본 지 오래지만 멀리 있으면 멀리에서 보살핀다는 방식도 있더라. 가까이 있는 막내는 내 편이라 여겼다. 그 믿음이 오래된 소파처럼 내 등을 받쳐줬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어느 날은 쿡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새벽 남편이 꿈에 나타났다. 등기부를 들고 영순아, 이 집은 내 이름이다. 나는 꿈에서 대답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정한다. 그날 아침 물을 데우며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 더 밝았다. 관리동 불이 켜질 때 내 안에서도 어떤 스위치가 눌렸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한 번쯤 내 편 들어보자. 그 길로 동네 부동산에 들어갔다. 젊은 공인중개사 문태호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평형 요즘 많이 올랐어요. 금매면 일주일 안에도요. 그는 덧붙였다.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숫자들이 모니터 위에서 반짝였다. 시세, 감가, 잔금일. 눈으로는 숫자를 보고 귀로는 남편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정해. 명함을 들고 나왔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다. 두려움과 해방이 몸 안에서 서로를 몰아붙였다. 귀가문이 닫히며 집 안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래 살던 집은 하루아침에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여행 선물을 펼쳐 보였다. 장모님 목도리, 서태수 장인어른 넥타이, 친정 남동생 지갑. 유럽에서 사면 비싸잖아요. 미리 준비했어요. 준비. 그 단어는 내게 점점 멀어지는 등받이 같았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들었니?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웃음은 가계부의 빈칸처럼 보였다. 지은이는 캐리어 중간 지퍼를 열어 속옷을 정갈히 넣었다. 우리 엄마가 오빠 속옷새로 사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정의 정성은 반짝였고 나의 정성은 습관처럼 빛을 잃었다. 밤 2시. 냉장고의 일정표가 나를 바라봤다. 형광펜의 색은 밤에도 강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와 도장을 다시 꺼냈다. 손바닥에 도장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작은 원의 무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나.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물 위에 먼지 한 점도 없는 고요. 다음 날 부동산 문이 열리는 9시를 기다렸다. 카페에서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낯설지 않은데 처음 보는 표정.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거기 있었다. 계약서는 생각보다 빨리 책상 위에 올랐다. 문태호가 수치를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세에서 이 정도 낮추면 2주 안에 가능할 겁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잔금일은 다음 주 금요일로요. 열쇠 인도 그날. 그의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내 펜으로 내 이름을 썼다. 김영순. 획 끝이 떨리지 않았다. 도장을 찍는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내 삶에 찍히는 소리는 컸다. 푹 하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렸다.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다. 보러 가도 될까요? 현금입니다. 아이 학교가 가까워서요. 낯선 발걸음이 우리 집 바닥을 밟았다. 거실의 스크래치, 방 문틀의 미세한 칠 벗겨짐, 오래된 커튼의 옅은 변색까지 그들의 눈길이 훑고 지나갔다. 누구는 주방을 칭찬했고, 누구는 발코니 햇살을 칭찬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내가 만든 시간의 결과였으니, 칭찬도 단점도 다 내 몫이었다. 세 번째 온이는 중년 남자였다. 현금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가능해요. 그의 이름은 오석진. 그 말에 문태호는 가볍게 숨을 토했다. 어르신, 좋은 조건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손바닥 위 도장을 보았다. 그리고 찍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내일 출국해요. 다녀와서 이야기해요. 화면을 오래 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말은 때가 있고 침묵도 때가 있다. 이번엔 침묵이 내 편이었다. 이 길 오전 계약금이 들어왔다. 메시지 한 줄이 삶을 두 동강 냈다. 입금되었습니다. 오후 4시 큰아들 장도현이 전화했다. 엄마, 이웃통에 들었어. 집 얘기 사실이야? 그래. 왜 지금? 지금이라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비행기 표 찾을게. 아니다. 표는 비싸. 말로만 와도 된다. 부산의 장도훈도 곧 전화했다. 엄마, 계약은 신중하셔야 돼요. 이 나이의 충동은 사치다. 오래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문 하나 열고 닫는 사이 내 안의 방 하나가 비워졌다. 정리란 결국 비우는 훈련이었다.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최문자였다. 영순 씨, 진짜 파는 거야? 도윤이는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직 모른다. 곧 알게 되겠지. 아이고, 큰일 하네.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상의.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굴렸다. 상의라는 말은 늘 나를 비켜갔었다. 여행도, 명절도, 반찬의 간도. 그들은 상의 없이 정했고 나는 묵묵히 맞췄다. 이번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정해보고 싶었다. 그날 밤 아주 오래간만에 깊은 잠이 왔다. 꿈에서 남편이 웃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잘했어, 영순아.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이불 끝을 건드렸다. 나는 그 차가움을 껴안았다.
결정은 따뜻함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차갑게 굳혀야 했다. 출국 전날 밤, 집은 캐리어 바퀴 자국으로 가는 줄을 그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마다 내 안의 시간이 접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수세미를 쥐었다. 수세미는 물을 먹을수록 무거워지고 쥐고 있을수록 금세 마른다. 나는 그 단순한 이치를 좋아했다. 삶도 결국 쥐면 무거워지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새벽 4시 현관등이 켜졌다. 지은이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다. 눈가에 기대가 묻었다. 도윤이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구겨진 여권을 펴보았다. 어머니, 깨우지 말랬는데. 나는 웃었다. 기다리면 귀가 밝아지는 법이지. 그들은 바빠서 아침은 공항에서 먹겠다고 했다. 나는 대신 과일 하나를 깎아 접시에 올려두고 누구도 손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식탁 중앙에 가지런히 놔두었다. 내가 익힌 배는 단맛이 충분했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갈 때 나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다. 단정한 문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번 더 울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집은 갑자기 넓어졌다. 가구가 그대로인데 칸막이가 더 멀어진 느낌. 나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솔직했다. 도장과 등기부, 신분증을 작은 천 가방에 넣었다. 중개사무소 개점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카페에서 종이컵 커피를 붙잡고 창밖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잠에서 막 걸어 나온 이마, 달리기 직전의 무릎, 버스 창에 비친 반쯤 뜬 눈. 나는 그 사이에서 홀로 또렷했다. 9시. 문이 열리고 종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합의한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문태호의 펜이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날짜를 쓰는 동안 내 심장은 놀라울 만큼 천천히 뛰었다. 어르신, 오늘 오후부터 바로 문에 들어올 겁니다. 내일 아침 현금 매수자랑 계약 가능해요. 그는 단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 그의 말이 달력 위에 네모를 그렸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반쯤 걷었다. 햇살이 바닥의 스크래치를 살려냈다. 스크래치는 사연을 숨기지 않는다. 소파 옆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여기 부동산인데요. 사진 촬영 좀 할게요. 셔터 소리가 방마다 하나씩 꽂혔다. 객관의 눈이 내 삶을 측량하는 순간 묘하게 편안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찍지 못하지만 누구나 내 집을 볼 수 있다. 그 간격이 나를 지켜줬다. 오후 3시부터 낯선 발소리가 복도에 가볍게 깔렸다. 첫 팀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장난감 차가 바닥을 달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채광이 좋네요. 학교는 어디예요? 나는 아는 만큼만 대답했다. 둘째 팀은 신혼 같은 표정의 부부였다. 금매 맞나요? 네. 사정이? 개인 사정이에요. 셋째 팀, 중년 남자. 말수가 적고 발소리가 단단했다. 베란다 창틀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계약하죠.
그의 한마디가 늘어진 실을 당겼다. 나는 동시에 놓았다. 마음속 어지러움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저녁이 되어 거품이 잦아들듯 조용해졌다. 거실 등을 반만 켜고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장도현, 엄마, 이웃통에 들었어. 집 얘기 사실이야? 그래. 왜 지금이라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비행기 표 찾을게. 아니다. 표는 비싸. 말로만 와도 된다. 장도훈도 곧 전화했다. 엄마, 계약은 신중하셔야 돼요. 이 나이의 충동은 사치다. 오래 생각했어. 나는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다는 걸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문 하나 열고 닫는 사이 내 안의 방 하나가 비워졌다. 정리란 결국 비우는 훈련이었다. 밤, 부동산에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계약 진행합니다. 나는 예라고만 보냈다. 길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얇아진다. 얇아진 마음은 쉽게 찢어진다. 나는 두꺼운 이불을 꺼내 덮었다. 자다가 중간에 깨서 물을 마셨다. 탁한 물이 아닌 맑은 물이었다. 혀끝이 깔끔했다. 그 깔끔함 덕분에 잠이 쉽게 왔다. 다음 날 문태호와 오석진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내 손바닥에서 마지막 확인을 받았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도장이 잉크패드에 닿는 느낌, 서류가 서류로 완성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집 잘 쓰겠습니다. 오석진의 악수는 따뜻했다. 나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그동안의 겨울과 여름이 잠깐 건너갔다. 문이 닫히자 집은 더 이상 내 목소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가 조금 낯설어졌고 식탁의 나뭇결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생소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다. 형한테 들었어. 우리 집을 팔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유리잔처럼 맑고 차갑게 들렸다. 계약했다. 장난해. 지금 어디야? 집이지. 왜 이런 걸 상의도 없이. 내가 나와 상의했던 마지막 일이 뭐였는지 생각해봐라. 침묵이 길었다. 나는 덧붙였다. 내 집이었다. 그래서 내가 정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고르지 않게 들렸다. 우린 여행 중이야. 알고 있다. 돌아오면 얘기하자. 돌아오면 잔금이 끝난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은 칼처럼 날이 생겼다. 그날 밤 침대 곁 스탠드를 켜고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 냉장고에 붙였다. 누군가 들어와 읽을지 모르지만 누가 읽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나는 나에게도 쪽지를 남겨야 했다. 영순아, 흔들리지 마. 거울 속 내 눈과 약속했다.
다음 날 새벽 인터폰 화면이 깜박였다. 숫자 없는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손잡이가 흔들릴 듯한 성급함. 화면 속 복도의 캐리어가 보였다. 도윤과 지은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며 마음을 붙들었다. 내 손바닥에 도장색이 아직 또렷했다. 그들은 비행기의 냄새를 달고 들어왔다. 공항의 피곤, 장거리의 끈적, 잠을 잃은 눈꺼풀. 지은의 캐리어 바퀴는 문턱에서 툭 하고 멈췄다. 도윤은 숨이 가빴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묻듯이 외쳤다. 정말 팔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 들어왔고 다음 주 금요일 잔금 받는다. 그날 열쇠 넘긴다. 사실의 낱말들을 차례로 내놓자 지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거실 등을 켰다. 빛이 세 사람을 가만히 비췄다. 서랍의 손잡이 하나까지 선명해졌다. 말은 덜컥거리며 시작됐다. 어머니, 왜요? 왜 지금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였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한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거실을 벌컥벌컥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대화의 박자를 망가뜨렸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 급하게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 돼?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눈을 더 흔들리게 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소반 위에 놓았다. 물 위에 등기부등본이 비쳤다. 너희는 친정이 있지. 내 말이 던져지자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거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은 누구 집이었는데.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낮출수록 말은 무거워진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나빴어. 그는 대답을 이미 알고 묻는 아이 같았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쁘진 않았다. 다만 나를 자주 잊었다. 단 하나의 사실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지은이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눈물이 바로 쏟아지지는 않았다. 그는 잠깐 참았다. 참음은 예의였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선, 다급할 때 올라가는 콧날, 울음을 참느라 깨무는 아래십술.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쉬워. 바꾸는 건 어렵지. 그래서 지금 말하는 대신 바꾸라고 이 상황을 만든 거다. 내 말은 나에게도 들려야 했다. 나는 나도 바꿔야 했다. 늘 양보하던 손을 걷어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고개가 바닥을 향했다. 그동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아이였다. 무릎 대신 늘 말로 달랬다. 이 장면이 마음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나는 팔꿈치로 붙잡았다. 이건 사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살던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단어 하나하나를 눌러 말했다. 말과 말 사이 고요가 생겼다. 그 고요 속에서 집의 모든 사물이 우리를 보았다.
시계를 빼고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서태수라는 글자가 화면 위에서 떨렸다. 그는 받지 못했다. 벨소리는 2번 더 울렸다가 멈췄다. 친정에서도 걱정하실 거다. 가서 자라. 이 집은 다음 주까지만 우리에게 남았다. 내가 우리라고 말하는 게 낯설었다. 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기분. 지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울음은 울음을 부른다. 그 울음이 내 안에서 짧게 부딪혔다.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그래. 짧은 대답이 칼집처럼 얇았다. 지혜는 갑자기 일어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가자. 도윤은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그러나 그녀는 이미 현관으로 가 있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흘렀다. 도윤은 문턱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그의 눈엔 책임과 분노와 슬픔이 겹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래 울렸다. 닫힌 문 뒤에서 엘리베이터의 덜컹거림이 이어졌다. 나는 물잔을 비웠다. 잔 바닥이 훤했다. 밤이 되자 전화가 차례로 울렸다. 장도현. 엄마, 내가 내일 들어간다. 오지 마라. 내 자리에서 내 하루를 해라. 그래도 내일 오후에는 갈게. 그는 끝까지 단단했다. 장도훈. 엄마, 뭐가 필요해요? 걱정이 필요하다. 그가 웃었다. 웃음은 울음을 말리는 바람 같았다. 통화를 끊고 나는 냉장고에 붙인 쪽지를 다시 읽었다. 가족이면 이해한다. 문장 하나가 방을 지켰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장도현과 장도훈이었다. 둘은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먼저 안부부터 물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나는 밥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엄마 이름으로 원룸 전세 계약해 놨어요. 잔금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봤다. 표정은 미리 결정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알아봤어요. 그때는 나도 몰랐는데. 우리는 오래 보고 있었어요. 오래 보고 말을 늦추는 법을 배운 얼굴들이었다. 그날 밤, 집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공간을 환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조용함은 오래된 무기였다. 다음 주 잔금일 열쇠를 건네는 장면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연습했다.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한 문장을 여러 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끝을 조금 낮추며 사흘 뒤 새벽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울음소리보다 숨소리가 앞섰다. 문을 열자 도윤이었다. 눈은 충혈됐고 뺨은 홀쭉했다. 그는 준비가 덜 된 얼굴이었다. 엄마. 한 단어에서 수많은 뜻이 나왔다. 미안, 두려워, 화해, 빈자리,
어른, 괜찮다. 내가 먼저 말했다.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덜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은 필요한 달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처럼 낯선 집을 보는 눈. 낯선 것은 집이 아니라 관계였다. 우리는 몇 시간을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느리게 익었다. 그는 중간중간 숨을 골랐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는 늘 거기 있을 줄 알았어. 그의 문장은 밤 냄새처럼 익숙했다. 나는 끄덕였다. 사람은 늘 잊지 않아. 마음은 더더욱.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보이는 게 있지. 말이 냉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냉정하려 했다. 냉정은 때로 자비였다. 뜨거운 말은 빨리 식는다. 차가운 말은 오래 간다. 새벽이 낮으로 바뀔 때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다시 올게. 느리게 와라. 빠르게 오는 길은 대개 다시 돌아간다. 느리게 오는 길만이 남는다. 문이 닫힌 뒤 나는 한참 그대로 있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최종 잔금 일정 확인 메시지가 왔다. 나는 확정이라고 답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결정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생활이었다. 잔금일 아침 집안을 한 번 더 손으로 만졌다. 베란다 문틀, 방문 손잡이, 주방 타일, 세탁기 버튼. 마지막으로 냉장고. 자석에 붙은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전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한 장을 떼어 지갑에 넣었다. 문을 나서며 코끝이 시큰했다. 울음은 나중으로 미뤘다. 울음은 나를 비워 행복을 채우게 도와주는 그릇이지만 오늘은 손에 들고 갈 수 없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쇠 2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고 많으셨어요. 문태호는 말했고 오석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리 연습한 문장을 말했다.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목소리는 낮게 끝났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내 앞머리를 살짝 들었다. 나는 손바닥을 펼쳤다. 빈 손이 처음처럼 가벼웠다. 이제 내 손으로 나를 들어야 했다.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이 또렷이 박힌 날, 나는 비닐봉지 2장의 생활을 옮겼다. 수건 몇 장, 오래 쓰던 밥솥, 남편 사진 1장. 새 원룸은 복도 끝, 창 하나가 남쪽을 향했다. 처음 켠 불은 하얗게 차가웠고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금속 냄새가 났다. 낯설문 잠깐이었고 곧 손의 기억이 새로운 공간을 익혔다. 싱크대 배수구에 망을 끼우고 전기포트 자리를 결정하고 약상자엔 요일별 스티커를 붙였다.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첫날 저녁 휴대폰이 떨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짧은 문장. 나는 응이라고 보냈다. 다음엔 사진이 왔다. 미역국, 계란말이, 단냄비. 타버렸네. 라는 이모티콘이 뒤따랐다. 웃음이 났다. 내 웃음 소리는 새집 벽에도 금방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에게 처음으로 레시피를 보냈다. 미역 불리기 10분, 참기름 한 숟가락, 간은 늦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답장은 길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덜 태워볼게요. 문자들이 하루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아침엔 안부, 점심엔 실패 보고, 밤엔 작은 자랑. 엄마, 빨래에서 분홍물이 빠졌어요. 엄마, 생선 눈이 맑은 걸로 고르라 했죠. 오늘은 맑았어요. 나는 답장을 아껴 보냈다. 가끔은 바로, 가끔은 조금 늦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아들에게 기다림을 돌려주고 싶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로당에 나갔다. 아래층 문을 열면 바둑판의 냄새와 오래된 라디오의 튜닝 소리가 섞여 나온다. 안복래 할머니가 물었다. 아들 연락 오나? 하루에 3번은 온다. 그럼 됐네. 남자애들은 자꾸 시켜야 해. 우리는 웃었다. 웃음 끝에 나는 살짝 숨을 들이켰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들렀다. 무 안쪽 살이 촉촉했고 배추 포개진 잎 사이로 물방울이 반짝였다. 나는 칼로 자를 때 나는 소리를 좋아한다. 딱 하고 분명한 소리. 내 결심도 그랬으면 했고 어느새 그렇게 변해 있었다. 토요일 오후 시장 통로에서 도윤과 지은을 봤다. 둘은 서로 어색하게 장바구니를 나눠 들고 있었다. 도윤은 생선 가게 앞에서 눈을 들여다보고 지은은 상추값을 흥정했다. 그들의 동작이 서툴러서 마음이 아팠고 서툴러서 예뻤다. 나는 그들을 모른 척 지나쳤다. 내 얼굴을 보고 그들의 표정이 굳는 모습을 아직은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와 문자를 보냈다.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붙은 걸로. 답장은 바로 왔다. 엄마 혹시 우리 봤어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조그마한 반찬통을 꺼냈다. 멸치볶음. 약한 불에서 오래. 딱딱해지지 않게 설탕을 아주 조금. 반찬통 뚜껑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들고 있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즈음 두 형제는 더 자주 들렀다. 장도현은 출장 중에도 통화를 길게 했다. 엄마, 원룸은 따뜻해요? 햇살이 좋아. 좋다. 엄마, 다음 달 정기검진 제가 같이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가 있었다. 장도훈은 부산에서 올라올 때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남의 멸치요. 직접 산 거. 나도 장난을 쳤다. 내가 볶을래. 내가 볶을까. 내가 태울게요. 세상에 태워야 하는 것과 태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멸치볶음은 태우면 안 되고 어린 마음은 조금 태워야 단단해진다. 도유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루는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갔다. 메모 한 장. 엄마, 지은이가 끓인 된장찌개예요. 맛없으면 버려요. 뚜껑을 열자 냄새가 먼저 웃었다. 간이 조금 샜다. 나는 빈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메모를 붙였다. 다음엔 양파를 조금 더. 그래도 맛있다. 내 글씨를 읽은 그들의 눈빛이 상상되었다. 상상만으로도 복도가 밝아졌다.
변화는 빠르게 오지 않았다. 대신 꾸준히 왔다. 하루 한 칸씩 달력에 네모가 채워지듯이.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그들이 멀지 않은 데서 걷고 있는 걸 몇 번 더 보았다. 어느 날은 멀리서 지은이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나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말은 아껴야 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용서를 늦추는 게 아니라 용서가 오래가게 하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란 걸 그땐 알았다. 그 무렵 나는 약봉지에 동그라미를 2번 그리곤 했다. 아침 약을 먹고 표시를 했는데 잠시 후 다시 표시하려고 펜을 들었다. 펜 끝이 허공에 머물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나서도 다시 손을 되확인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손끝에 작은 떨림. 그때 6개월 전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문을 두드렸다. 아직 초기입니다. 일상은 지장 없어요. 대신 준비는 조금씩. 나는 조용히 달력 한 켠에 작은 점을 찍었다. 나를 잊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준비하는 점. 마침내 그 말을 꺼낼 날을 정했다. 장도현이 시간을 비워줬고 장도훈도 올라오기로 했다. 도윤과 지은에게도 문자로 시간을 보냈다. 저녁 7시. 올래? 답장은 곧 왔다. 네. 갈게요. 그날 작은 원룸의 테이블 위에는 잔잔한 차 2잔을 올려두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말 못한 게 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치매 초기란다. 말은 단단하게 놓였고 방 안 공기가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은의 손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얇게 떨렸다. 언제부터요? 6달. 아직은 괜찮다. 대신 시간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 말 뒤에 침묵은 길지 않았다. 장도현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엄마가 서둘렀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해가 질 때처럼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며 모양을 바꾼다. 그의 첫 마디는 오래 걸렸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허락이 아니었다. 시작의 신호였다. 말로 하는 거 말고 하루로 보여줘라. 지은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배우겠습니다. 많이. 그녀의 말끝이 맑았다. 그 맑음이 내 안에서도 맑음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부드럽게 길을 그었다. 나는 마음 속 달력에 또 하나의 작은 점을 찍었다. 오늘 진실을 말했다. 진실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였다. 숨을 오래 참다 내쉬는 순간처럼 폐 끝까지 공기가 들어왔다. 시간표를 다시 그렸다. 아침엔 공원을 걷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돌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문자를 기다렸다. 문자는 이제 질문이 앞섰다. 엄마, 약 드셨어요? 엄마, 물은 많이 마셔요?
엄마, 내일은 같이 걸어요. 말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도는 문장들. 오래 기다린 중심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도윤은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6시 원룸 문이 노크 소리를 냈다. 엄마, 나야. 그는 들어와서 바닥에 앉아 발을 모았다. 어린 시절에 돌아온 자세였다. 오늘은 김치전 해볼래? 해보자. 밀가루에 물을 넣고 김치를 잘게 썰고 팬에 기름을 얇게 둘렀다. 지글 소리가 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소리 좋다. 손에 귀가 달리는 법이지. 뒤집개를 건네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결정은 단단하게. 나는 말했다. 그는 한 번에 뒤집었다. 노릇한 면이 햇살처럼 드러났다. 작은 성취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레시피 노트를 만들었다. 표지에 내 이름 첫 글자를 붙였다. Y 레시피. 어머니, 된장은 끓인 뒤에 간 보죠. 끓기 전에 너무 넣으면 짜진다. 네. 그녀는 빠르게 적었다. 적는 손끝이 예뻤다. 바쁜 손이 정직했다. 어느 날은 지은이 만든 소고기 뭇국이 내 식탁에 올라왔다. 국은 맑았고 무는 투명했다. 맛있다.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했다.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할 자원이었다. 늦게 배웠지만 늦지 않았다. 휴일엔 내 식구가 모였다. 작은 원룸엔 의자가 2개뿐이어서 나머지는 방석에 앉았다. 바닥이 사람으로 따뜻해지는 게 좋았다. 장도현과 장도훈도 주말에 번갈아 들렀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집은 조금 더 넓어졌다. 우린 서랍 속 사진들을 다시 꺼냈다. 가을이 깊어질 즈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제주 갈래요? 3박 4일. 나는 창밖을 봤다. 은행잎이 바람에 작게 흔들렸다. 가자. 준비는 아이들이 했다. 비행기표, 숙소, 휠체어 대여 여부, 병원 위치. 메모가 빼곡했다. 공항에 섰을 때 새벽에 그날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공기였다. 같은 장소, 다른 마음.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날은 무겁더니 오늘은 발이 가볍네. 도윤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가볍게 들게요. 제주에선 바람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겼다. 협재의 모래는 고운 밀가루 같았고 파도는 말없이 박수를 쳤다.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대신 자주 멈췄다. 멈춘 자리마다 사진을 찍었다. 나는 사진의 가운데에 섰다. 가운데에 서는 법을 까먹고 살았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저녁엔 고등어구이를 먹고 숙소로 돌아와 창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물었다. 나는 속삭였다. 살 것 같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생각했다.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줄어드는 만큼 밀도가 짙어질 수 있다. 얇은 종이에 진한 먹이 스미듯이. 나는 내 시간의 농도를 택했다. 돌아온 뒤 도윤 부부는
원룸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아침엔 노크 소리가, 저녁엔 발소리가 서로의 문턱을 건넜다. 엄마, 산책. 그래, 잠깐만 약부터 챙기고. 약봉지엔 여전히 요일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이제는 표시가 한 번이면 충분했다. 가끔 2번 그려도 우리는 웃고 넘겼다. 2번 사랑한 거지. 도윤이 말했다. 농담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 달 뒤 장도현과 장도훈이 합류한 저녁, 나는 테이블에 작은 봉투를 올렸다. 이건 너희 셋에게. 셋이 동시에 나를 봤다. 내가 집한 돈으로 조금씩 적금을 들어놨다. 어려울 때 꺼내 써라. 대신 쉽게 찾지 마라. 도윤은 봉투를 바로 닫았다. 엄마, 이건 엄마 돈이에요. 나도 쓸 만큼은 남겨놨다. 이건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다. 너희가 흩어지지 않게. 말은 짧았고 뜻은 길었다. 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투명한 실이 생겼다. 실은 얇았지만 질겼다. 겨울이 오기 전 병원에 다시 갔다. 장도현이 함께 있었다. 윤날이 신경과 의사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진행은 느립니다. 일상은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장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무엇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든 거요. 한참을 걸어 나오다 나는 말했다. 나도 너희가 나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키운 셈이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낙엽이 미끄러웠다. 도윤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다. 잡아. 나는 손을 얹었다. 젊은 팔에 노년의 손이 올라가니 시간들이 겹쳤다. 그 겹침이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 집 같다. 집은 벽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나왔다. 그날 밤 오래 묵혀둔 편지를 꺼내 불빛 아래에 펴놓았다. 사랑해서였다. 첫 줄을 지우지 않았다. 내가 택한 방법이 과했을지 몰라도 덕분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우리 집 불은 또렷했다. 늦게 자는 불빛은 외로움일 수도, 사치일 수도, 행복일 수도 있다. 그날의 불빛은 분명 행복이었다. 봄이 와서 개울물이 가벼워질 때 나는 여전히 새벽 5반에 눈을 뜬다. 습관은 사람보다 질기다. 다만 달라진 건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다. 엄마, 아침. 도윤의 목소리가 구성진 알람이 되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뜬다. 미역은 덜 불었고 간은 아직 서툴다. 그러나 국 한 그릇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지혜는 옆에서 반찬통을 정리한다. 뚜껑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마다 우리의 하루가 정리된다. 오후엔 경로당에서 안복래 할머니에게 새 소식을 전한다. 그 집 아들, 요즘은 하루에 5번도 문자를 보낸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친다. 많이 보내면 좋은 거야. 우리는 웃는다. 웃음은 기억보다 오래 간다.
저녁엔 셋이 공원을 걷는다. 내 보폭에 맞춰 천천히.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질 때 나는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사한다. 여보, 봤지? 우리 잘한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생 극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